2015년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이 성사된 직후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15년 당시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충기 사장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 박근혜는 정호성에게 정유라를 잘 키워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2015년 1월 당시 김종 차관은 장충기 사장과 통화한 이후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을 처음 만났는데 박상진 사장은 2달 뒤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부임해서 정유라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총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청와대의 수직적 분업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큰 틀에서 교감하고 그 밑으로 안종범과 장충기가 경영권 승계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순실 모녀 지원은 김종과 삼성 박상진이 담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삼성의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지원 시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방해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최순실 모녀에게 분할 송금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뭔 일이 안 풀리면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삼성 SDI의 신규 순환 출자 고리 문제가 불거진 2015년 10월부터 2달 동안 삼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독일에 돈을 보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재용은 물론이고 이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해서 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의 433억 뇌물 의혹에 연루된 5명 말입니다. 애초 경영 공백을 우려해서 이재용만을 구속 대상으로 한정했던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초강수를 쓰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삼성 간부 5명의 구속영장을 함께 넣을 경우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고 다른 간부의 구속영장만 발부되더라도 박근혜와 삼성 사이에 뇌물 의혹을 소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통상 이런 사건 터지면은 제일 윗선을 구속하지 않습니까? 이재용은 벌써부터 기각될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명확하게 안와닿으시죠? 제가 순차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쉽게 쓰면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기자들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예,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입니다. 이 1월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15년 1월 이때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요,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됐으니 연락해보라는 전화와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 차장의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이거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요. 이게 2015년 1월입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는요, 2015년 1월 9일 김종 전 차관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별관에서 박근혜를 만났거든요. 김종 전 차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2015년 1월 9일 청와대 별관에서 박근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장충기 미래전략실 삼성 차장의 전화번호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박근혜와 만났을 때 박근혜가 뭐라고 하느냐, 정유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훌륭한 선수는
정책적으로 잘 키워줘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충기 전화번호가 딱 전달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김종 전 차관은 장충기 사장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한 이후에 서울 프라자 호텔 일식당에서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도 나오고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나옵니다. 근데 박상진 이 삼성전자 사장은 누구냐? 이게 2015년 1월이잖아요. 3월 대한승마협회장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부임을 한 이후에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을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충 이게 흐름이 보이시죠, 이제? 그 다음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만난 게 1월이고 전화번호 받은 게 1월이고 장충기 사장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장에 부임하고 정유라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총괄한 게 3월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가 됩니다. 1월, 3월, 7월 합병이 성사된 직후에는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감사 연락을 합니다. 감사 연락을 왜 하죠? 맥락을 보시면 대충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해가 빠를 텐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요. 오늘 오전 1시 5분쯤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특검은 박근혜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삼성 수뇌부의 동시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특검발 기사를 오늘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애초 경영 공백을 우려해서 이재용 부회장만을 구속 대상으로 한정했던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삼성을 겨냥해서 강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팀 내부 기류가 바뀌었느냐?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게 내부 기류가 바뀐 가장 큰 원인으로 한겨레가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신병 확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이 박근혜 뇌물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함께 넣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인해전술식 구속영장 청구인 셈인데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최 실장, 장 차장 등이 박근혜 쪽 지원과 관련해 모두 지시보고 관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만 빼고 다른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이 되고 다른 간부의 구속영장만 발부가 되더라도 박근혜와 삼성 사이의 뇌물 의혹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요. 한마디로 특검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경향 한겨레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삼성 쉴드 측에 전력을 하고 있는 조간신문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동아일보가 오늘 오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삼성 해도 너무해. 재계 기업하기 더 어려워져.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재계에서는 기업을 정조준한 이번 특검 수사의 영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더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굉장히 식상한 기사를 오면에 실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를 싣는데 그치지 않고 사설을 통해 특검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삼성에만 집착하는 특검입니다. 대통령 조사를 못한 게 아니죠. 특검에 조사한다고 협력한다고 해놓고서는 말도 안 되게 지금 뻗팅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
제목 자체가 일단 약간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아일보 사설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한번 기각된 영장을 범죄 혐의가 더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다시 청구하는 것은 집착에 가깝다. 네. 특검이 촛불 집회에 기대 무리수를 둔다면 특검답지 못하다. 네. 집착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당한 절차인 것 같은데 네.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와 사설을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용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 비해서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중앙일보가 드디어 본인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이재용 최소한 무리한 역기수사 아닌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수사는 누구 앞에서든 공정해야 하지만 반기업 정서에 기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사또 재판으로 무리하게 엮으면 안 될 일이다. 예. 이 사설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일보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가 오늘 좀 특검의 분위기가 이거 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조선일보는 티는 그렇게 내지 않지만 대놓고 이렇게 조중동이 이재용 재소환과 그리고 혹시라도 구속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